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의 세입자나 집주인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이유 불문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의무란 무엇입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과태료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차 위반을 했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아시죠?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 그게 과태료인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된 정부의 취지는요. 주택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세, 월세 실거래가를 신고하면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었는지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정확한 시세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해당되는 신고 대상은 어떤 종류인지, 신고 금액 기준은 얼마부터인지,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먼저 신고 대상 주택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이나 기숙사, 공장 내에 있는 주택, 상가에 딸린 주택, 판잣집, 그리고 혹시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주택이 아닌 것도 사람이 생활하고 있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지역은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전국이 대상인데요. 다만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금액이 얼마까지가 기준인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다. 이건 작은 금액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텐데요. 이 금액 역시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을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단기로 임대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6개월 단위로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1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직접 가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택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직접 가서 신고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가 있죠. 그런 데에 가셔서 기존 통합 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고 공동 서명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에 한 사람만 가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 계약서 없이 그냥 임차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보낸 내역. 그 다음에 매월 빠져나간 임대 금액이 있다거나 혹은
주민등록상에 그 집 주소로 돼 있다거나 요런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증빙서류만 있어도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금액에 임차를 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 제시하셔도 여러분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시스템 주소지로 들어가셔서 인터넷에서 접속하시면 되거든요. 자, 접속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우리가 계약서 있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촬영을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준비를 하시면 그걸 첨부하셔서 바로 우리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또 작성하다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1588-0149번이나 또 주택임대차 신고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1533-2949번으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집을 재계약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데요.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의 계도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발부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5월 31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서 2022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요. 사안에 따라서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도기간 내의 과태료 유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1년의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데 1년 동안 신고를 유예한다는 정부의 말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지 그 이후 미신고 상태이면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2021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건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2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놓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 신고 꼭 하십시오.